염색을 한 3번 했어. 근데 고순 모발이에요. 네. 리모발 매직으로 할 때 하는 젤은 무슨 폼젤을 써요? 머릿속 생각해봐요. 곱슬이 심해요? 이거 보통 곱슬이 2-1이야. 네네. 근데 염색을 한 3번 했어. 했어요? 두께는요? 보편적으로. 보통 네. 중성은 해야 되지 않나? 산성은 너무 약한가? 덜 익서. 몇 대 몇이에요 그게? 몇 다시 몇이에요? 8-2나 한 7. 아니 우리가 데미지 레벨이 데미지 레벨이에요? 네. 4-4. 4-4잖아요. 네네. 그럼 중성이 아니라 8점대 써야 되잖아요. 그죠? 모발이 두꺼우면은 8.6을 쓰는 거고, 약하면은 거기서 뭐 8.5, 8.3, 8.2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네. 매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네. 그리고 온도는 몇 도까지? 저는 160, 130도랑 먼저 하고 이게 1차로 하고. 최종 온도가. 그죠? 그 정도는 110도 펴줘야만 그 곱슬이 펴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우리가 어떤 정도의 데미지 레벨이다 그러면 내가 이게 어느 정도의 하는제로 쓰고 어떤 펌을 하게 되면 기계에 따라서 그 수소결합 인기점을 노트에 따라서 딱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가지고 내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준이 딱 머릿속에 안 돼 있으면은 자꾸 헷갈려. 이거 맞는 건가? 엉뚱한 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딱 기준이 돼 있어야만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할 수 있거든요. 환원도 뭐 2분이 3분이든 열처리도 1분이든 2분이든. 근데 그 기준만 벗어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을 안 이어놓으면 이제 환원이 너무 세거나 오래 두거나 오래도 연화되거나 열이 약하면 펌이 안 나오거나 열이 너무 세면 모발이 손상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를 그래도 외워놓으면 어떤 모발이 와도 내가 머리를 할 때 진단을 할 때 이제 고민하지 않죠. 훨씬.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이거. 염색을 한두 번? 한 번? 3-1이잖아요. 곱슬이다 그러면. 네, 그러면 한 다시. 네. 나 그렇게 그 기준으로 내가 딱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밑에는 뭐가 그러면은 밑에는 뭐 5-2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이라면. 그래서 이제 디지털 N하고 셰프 N하고 1대1 해서 수리하고 밑에는 산성 바르고 그냥 3번? 네. 아니 또 가로. 매직할 때는 3번 파마도 세팅도 2, 3번이 다 돼요. 네, 그래서 밑에만 씻고 얘는 조금 더 나도 넣어서 되고. 네, 순환을 하고 맨 처음에 130도 땡겨요. 근데 타임을 바르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15분까지 아니야, 다 발라놓을 다 바르고 거죠. 나서 15분 보는 아, 거죠. 그럼요, 당연히. 그래서 연결 끝에까지 하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약 바를 때 빨리 바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처음 바른 모발과 나중에 바른 모발에 그 갭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발라야죠. 혼자 발라서 되게 바르고. 머리숱이 되게 많았는데 혼자 발랐거든요. 그럴 때는 네. 혼자 갈 때 과일 드셨잖아요. 그래서 목 뒤에서부터 건강한 부분부터 바르는 거고, 그때부터 발랐어요. 처음에 바를 때는 좀 약한 약 바르는 거예요. 뒤쪽을. 시간이 길잖아요. 네네. 그 다음에 나중에 바른 모발은 약을 좀 더 이제 세게 해도 돼. 밑에 벌써 되니까 밑에 많이 시간 됐으니까. 네네. 한 중간 정도, 네, 네. 뭐 3분의 1 발랐다, 3분의 2 발랐다. 그러면은 처음에 좀 약한 약 바르고, 좀 더 약을 한정을 높이고, 그건 다 한정을 높으면은 시간을 빨리 줄 수 있잖아요. 왜, 나중에 바른 모발은 금방 한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시간을 맞추려면. 그렇게 약을 바르면은 머리숱 많은 사람들은 과연 안 되죠. 근데 처음에 똑같은 센 약을 발랐는데, 바르다 보니까 이미 다 돼버려. 네, 이쪽은 막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위에 다 발랐는데 좀 속물이 덜 된 것 같아. 그때 거기다가 좀 약을 좀 더 넣으면 되잖아. 하는 약을 높은 거를. 그죠? 네. 쪼그라들고 좀 있었어. 봐봐. 맞나봐요. 그래서 술도 많은 이런 데가 좀 그런 염색하고. 것들을 제가 약 바를 때 항상 타임 맞추라 그러잖아요. 벽걸이 시계 시간 보면 안 돼요. 내가 손목 시계 시간을 보면 안 돼요. 알람의 시간을 믿어야 돼요. 알람.
알람의 시간, 그래서 항상 내가 패스비 하잖아요. 네. 우리 화학은 생각보다 딱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이루어지는 거 뭐든지 그잖아요. 물도 몇 도씨에 딱 끓고 계란도 온도에 따라서 딱 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과 시간을 항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느낌을 하면 안 되는 거, 느낌을 하면.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이론 수업인데, 환원과 연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환원열펌, 연화열펌 이렇게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이 환원열펌은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한 우리가 하는 그 레시피가 환원열펌이고요. 연화열펌은 우리 항상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뭐 로트를 감거나 당겨보거나 꺾어보거나 이렇게 해서 그 눈이나 손으로 이 감각으로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학을 다루는데 어떻게 감각을 하냐고. 그 다음에 그 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그 화학적인 농도에 따라서 원리로 하는 게 환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발이든지 모발에 펌제를 바르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도에 따라서 모발 데미지 레벨에 따라서 이게 환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환원이 말 그대로 이렇게 연결된 화학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보내는 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원래 원 상태로. 그러니까 이게 SS 결합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를 따로따로 나눠주는 거죠. 이걸 환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합쳐지는 거를 이제 산화작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환원과 산화작용은 항상 같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펌제를 바르는 거를 우리 환원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로또 감고 꺾어보고 당겨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펌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모발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연화법을 해도 이 정도로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모발이 약해져도 펌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연화 자체로는. 근데 지금은 모발 데미지 너무 달라. 연화로 보면은 이제 부분적으로 손상 정도가 너무 다르거든요. 위에 아래. 그러다 보니까 연화법을 쓰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과연화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연화가 됐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연화가 잘 됐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다 과연화된 거예요. 연화란 물질이, 그러니까 모발이 무르거나 부드러워져 버린 걸 연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발이 약 바르고 무르거나 부드러워져 버리면은 과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환원은 모발 속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적으로 몇 분에서 몇 분이면 이 모발이 시스템 결합이 끊어지는 환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큰 실수가 없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펌할 때 절대로 모발에 약 바르고 당겨보고 로또 감고 꺾어보고 한다. 이거는 비과학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연화가 잘 됐다. 이거는 실패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처음부터 열펌을 많은 명사들이 또 선배들이 후배도 그걸 가르쳤어. 그러니까 열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항상 제자를 걸으면 항상 열펌이 어렵다 그래요. 연화가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명사들이 연화만 잘 보면 그 열펌이다 성공이다 그러는데 연화를 잘 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환원을 정확하게 봐야만 열펌을 기초가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환원이 잘 됐다 하더라도 모발에 맞는 로또 기계에 맞는 수소결합의 인색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펌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모량에 따라서 열 온도에 따라서 수소결합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연화만 잘 보면 펌은 잘 나오겠어. 그죠? 그래서 열펌은 모발 진단부터 중화까지 뭐 하나라도 실수하게 되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연화 열펌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환원 열펌을
배워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못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에요. 그 환원을 이거를 쓰는 모발마다 내가 이해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자기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처럼 잘 만들어 놓은 베이스를 갖다가 그대로 데이터를 갖다 쓰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환원 열펌 한다 그러면서 모발에 펌제 바르고 이 정도 약이 모발이 올라오지면 이거 환원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원리예요. 그러니까 모발에 펌제를 바르고 내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연화가 됐다, 이렇게 환원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다 연화한 거죠. 자, 보세요 원장님, 자 모발 약 바르는데 이렇게 약해졌죠? 이렇게 되면 환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말이란 거죠. 그건 연화를 본 거죠. 환원은 내가 약을 바르기 전에 이미 이 모발에 어느 정도의 농도 펌제로 몇 분을 바르게 되면 시팅 계열이 다 끊어진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버타임 되면 그게 연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모발에 펌제 바르고 세척했을 때 쉽게 말해서 연화가 안 된 것 같아 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모발이 탄력이 있었고 잘 나오는 거죠. 윤기도 놓치지 않고. 근데 연화가 잘 됐다 라면 실패한 열펌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번에는 펌만 나오지만 다음번에는 더 잘 안 나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이미 모발이 우리가 겉절이 느낌으로 환원이 돼야 되는데 절임 배추가 돼버렸으니 싱싱하게 먹을 수 있겠냐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환원과 연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환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